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피해자 행세의 심리학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명백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남을 탓하는 걸까요? 참 궁금하죠.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심리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 상대방 실수로 시작된 일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너 때문이잖아 라고 소리치는 그런 황당한 상황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와, 정말 그럴 땐 어이가 없죠. 네,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느꼈던 그 억울함이 그냥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까지 붙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비난 게임의 패턴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볼게요. 이게 그냥 홧김에 나오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심지어 예측까지 가능한 심리적인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최선의 방어로 삼는 거죠. 뭐랄까,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아주 본능적인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네요. 마치 현장에서 딱 걸린 사람처럼 자기 실수가 드러나는 그 찰나의 민망함과 당혹감을 감추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의 주도권을 확 뺏어오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분노 뒤에는 사실 완전히 다른 감정이 숨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물 밑에는 엄청나게 큰 불안의 피라미드가 있고 그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맨 아래에는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해 라는 사회적인 압박감이 깔려 있어요. 그 위에는 이 실수 때문에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까봐 느끼는 두려움이 쌓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마침내 자기 결점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수치심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절박한 몸부림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한 문장이에요. 내 잘못 아니야 라는 외침은 사실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창피하고 싶지 않아 라는 내면의 비명에 더 가까운 거죠. 결국 분노는 이 끔찍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아주 정교한 가면이었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이 수치심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남 탓이라는 행동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걸까요? 그 놀라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반동 형성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속으로는 창피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겉으로는 정반대인 분노와 공격성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오히려 더 강한 척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두 번째는 전치입니다. 자기 실수 때문에 생긴 그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의 화살을 가장 만만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즉 상대방에게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감정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확 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투사입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결점을 아예 상대방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애초에 네가 문제였어. 이런 식의 논리가 바로 투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관계에는 과연 어떤 대가가 따를까요?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이 슬라이드에 깨진 유리 너머의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적반하장식 태도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신뢰라는 유리에 금을 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회복하기 힘든 정서적인 거리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고요.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그런 진짜 연결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비난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고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병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분석을 넘어서 비난 대신 성장을 선택하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대응을 위한 4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내가 어떤 순간에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자기인식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둘째,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일단 멈추고 심호흡하는 감정 조절 연습이 필요하고요. 셋째,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솔직한 인정의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난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건설적인 대화가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솔직하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의 과정인 거죠. 이 슬라이드가 핵심 메시지를 아주 잘 보여주네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실수를 하죠. 진짜 강함은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고 그것을 책임지려는 그 태도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이 가진 궁극적인 강함의 표시입니다.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남을 공격하는 대신에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짜 힘 아닐까요?